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르트문트와 호펜하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4위의 도르트문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수비 문제점이 상당히 드러난 모습이었고 다음 일정이 바이언과의 라이벌 매치라서 로테이션이 예상된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그나마 호펜하임도 도르트문트와 비슷한 문제를 보이고 있고 도르트문트 공격진이 더딘 중원에서의 빌드업에 비해서 결정력을 제법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정도로 보입니다. 결정자는 모레이, 듀랑빌, 잔, 은메차, 코벨, 훈멜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6위의 호펜하임입니다. 호펜하임은 제법 중원에서의 싸움과 침투를 중시하는 스타일입니다. 다만 그릴리치가 부상으로 인해서 빠졌고 빌드업을 하다가 끊어지는 순간에는 많은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리그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도 해당 약점이 간파당하면서 수적 우위를 잡은 경기에서 패한 바 있었습니다. 결정자는 쿤테, 가이거, 존, 은소키, 크라마리치, 카박, 카데라백, 그릴리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이 모두 중앙 중심의 공격적인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긴 한데 실수가 나오는 순간 중앙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공간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듯합니다. 두 팀의 경기는 전반적으로 난타전 양상이 짙기도 했습니다. 로테이션 이슈와 도르트문트 수비진의 문제를 생각하면 2.5오버를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웨스트햄과 아스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9위의 웨스트햄입니다. 아스날은 기본적으로 역습 제어 리스크가 있는 편으로 웨스트햄의 역습과 롱볼이 잘 통할 수 있는 상대이긴 합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 보웬, 쿠두스 등 주력 공격진이 풀타임을 뛰며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이 관건인데 지난 경기 아스날은 주전들을 좀 쉬게 하면서 체력과 결과를 동시에 챙겼습니다. 3일 뒤 브렌트포드와의 경기가 있는 웨스트햄이 주력 선수들에게 90분을 투자할 수 있을 상황일지는 의문입니다. 결장자 없고요. 잉글랜드 1부 3위의 아스날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빌드업이 좀 매끄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원에서의 큰 로테이션 폭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던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외대고르와 조르지뉴가 나온다면 아스날의 무기인 중앙에서의 빌드업은 나아질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웨스트햄의 롱볼과 피지컬 위주 플레이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마갈량이스가 공중볼 리스크는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겠습니다. 결정자는 팀버, 파티, 제수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 경기 주전들의 휴식으로 체력적인 부분에서 여유로워진 상황입니다. 상대의 롱볼에 대한 대응도 마갈량이스의 라인업 복귀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빌드업 상황도 외대고르와 조르지뉴가 복귀한다면 나아질 여지는 충분합니다. 아스날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본머스와 리버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7위의 본머스입니다. 이 경기를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경기 승리를 거두긴 했어도 여전히 강등권 경쟁을 해야 하는 상태인데 다음 리그 일정이 맨시티와 뉴캐슬이기 때문에 리그컵에서 확률이 낮은 경기에 주전들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리그 2연전의 일정을 신경 쓰는 편이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결정자는 프레드릭스, 마르콘데스, 아담스, 네토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4위의 리버풀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상대의 5백과 역습에 별로 흠집조차 나지 않으면서 가볍게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클롭 감독은 유로파와 컵대회에서는 늘 로테이션을 돌리는 편인데 그 전력으로는 웬만한 팀과의 전력에서 앞서는 편입니다. 상대의 전방 압박에 대응해야 할 엔도의 민첩성이 문제이긴 하지만 클롭 감독은 좀 답답한 상황에서도 전술 변화와 교체로 승점 3점을 제법 잘 가져오는 편이었습니다. 결정자는 티아고, 로버트슨, 바세티치, 디아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로테이션을 돌린 상황에서도 웬만한 팀들과의 전력에서 앞서는 양상입니다. 본머스가 리그 일정을 위해서 리그컵 경기는 사실상 버리고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리버풀의 핸디캡 승리도 무난하게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엔도의 민첩성이 상대의 전방 압박에 고전하면서 무실점은 리버풀이 어렵다 정도일 것입니다. 리버풀의 완승을 기대하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에버튼과 벌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5위의 에버튼입니다. 벌리가 상당히 롱볼과 수비 지향적인 팀이었을 때에는 서로 승리와 패배를 주고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벌리가 지공 성향으로 바뀐 상태에서는 에버튼이 상성에서 우위이고요. 일단 벌리가 지공 성향에 비해서 박스한 슈팅을 만드는 것은 약하고 강한 압박에 전진이 둔화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에버튼이 롱볼 지향적인 팀이긴 해도 수비 상황에서는 아예 라인을 자신들 박스까지 내리는 성향은 또 아닙니다.
결장자는 알리, 콜먼, 고메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9위의 벌리입니다. 지난 경기 본머스의 강한 전방 압박에 오픈 플레이에서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에버튼도 본머스 못지않게 전방위적으로 거친 플레이를 보이는 편이라 벌리가 꽤 고생할 것입니다. 에버튼의 공격 방식이 세트피스나 롱볼 등 크게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해도 올 시즌 벌리보다 공중볼 경합 성공률이 낮은 팀은 두 팀밖에 없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듯합니다. 결장자는 오바페미, 베이어, 에크달, 벤손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강한 압박에 벌리가 약한 편이고 에버튼의 롱볼 전술에도 벌리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에버튼이 롱볼 지향적이라곤 하지만 수비를 할 때에는 꽤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으로는 거칠게 나오는 등 호전성은 제법 보이는 편이기도 한데요. 에버튼의 승리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디네세와 칼리아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7위의 우디네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토벤과 루카를 모두 제외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다시 주력 투톱을 내세울 요량인 듯한데 물론 토벤의 올 시즌 폼이 너무 하락세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칼리아리의 올 시즌 박스한 수비가 영 불안정한 상황이라 직선적으로 루카의 공중볼을 노리는 방식으로도 뭔가를 만들어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결장자는 에보세, 데올로페우, 에지부의 실바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19위의 칼리아리입니다. 칼리아리도 지난 경기에서 슈팅을 자주 내주는 프로시노네를 결국에는 공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디세네도 유게드 안쪽에서 슈팅을 내주는 비중이 리그 최상위권이라 칼리아리의 저력 자체를 무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박스 안쪽에서 내주는 슈팅의 비중이 약 75% 수준이라 기본적인 슈팅 제어와 실점 위험성은 칼리아리가 더 가지고 있다고 보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결장자는 RST, 로그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의 박스한 슈팅 제어 능력이 썩 좋은 편은 아니라 생각보다 2.5보 양상이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스 안에서의 슈팅 허용 비중은 기본적으로 칼리아리가 최하위 수준임을 생각해야 하고 루카의 제공권으로 우디네세가 꽤 재미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소하게나마 승부는 우디네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8위의 맨유입니다. 지난 시즌이라면 홈에서의 강점은 이따식으로 설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홈에서도 팰리스나 브라이튼에게 패하는 등 지난 시즌 적어도 홈에서는 안 지던 강점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캐슬이 그나마 아스날전을 대비해서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처참한 수비력을 생각하면 기대가 거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장자는 쇼, 완비사카, 산초, 리산드로, 카세미루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6위의 뉴캐슬입니다. 일단 뉴캐슬도 약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 포백의 나이가 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토널리가 없어도 기마랑이스, 조엘링톤이 주축으로 중원의 에너지 레벨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맨유의 올 시즌 중원 폼과 수비진의 멘탈 붕괴는 상당히 심각해 뉴캐슬이 원정이지만 할 만한 요소는 충분할 것입니다. 결장자는 크라프트, 반스, 보트만, 미엘리, 이삭, 앤더슨, 머피, 토널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맨유 홈이라고 하지만 수비와 중원의 밸런스가 붕괴된 상황에서는 크게 경기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홈에서의 강점도 올 시즌에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나마 뉴캐슬 수비진의 노쇠화를 틈타서 한 골 정도를 넣더라도 수비가 말썽일 가능성이 훨씬 높을 듯합니다. 뉴캐슬의 승리를 점치는 매치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